예,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약품 인정하십니까?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신뢰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지하 세계의 나비 효과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사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작은 직원과 손님의 폭행, 그리고 또 경찰 간의 폭행 공방이었습니다. 자, 유흥업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인 줄만 알았던 이 사건, 버닝썬을 넘어서 또 다른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명의 버닝썬 대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차장 첫 번째 인물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버닝썬의 공동 대표이자 경찰 유착 관계의 핵심 인물이다. 실제로 청탁 관계는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청탁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달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되자 결국 경찰한테 이제 무마를 해야겠다. 자칫 영업 정지를 당하면 큰 행사가 차질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직 경찰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네.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돈을 받은 전직 경찰의 부하 직원도 그 돈으로 경찰관들에게 230만 원씩 입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청탁을 한 사람, 청탁한 사람인 이 버닝썬의 공동 대표, 전직 경찰을 통해서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직 경찰에게는 수상한 핫라인이 그러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보통 어떤 좀 깨름직한 통화 같은 거 할 때 네.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포폰, 차명폰 뭐 이런 게 그렇죠. 사실은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전화기를 쓸 경우는 이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런 청탁이나 이런 걸 할 경우는 저는 차명폰을 많이 씁니다. 네. 이 사실은 이제 전직 경찰이자 화장품 회사 임원이었던 강모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명폰을 이용을 해서 경찰들과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 차명폰을 밝혀내서 사실 경찰이 차명폰과 통화한 경찰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통화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밝혀냈는데 물론 돈 관계는 아직까지 못 밝혀냈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 전직 경찰이 그동안 꾸준하게 이 경찰들을 관리해 왔다는 것들, 네. 뭐 식사 자리에 가서 돈을 내준다라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상당히 어떤 관리해 왔던 측면을 비춰보면 과연 이 사건만 로비를 했겠느냐, 네. 아니면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는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달책인 조직폭력배 출신 인물입니다. 아니,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한테 돈을 갖다고 지금 나와 있는 계좌 내역은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스크린샷이고, 그 샷을 정확한 팩트 없이 지금 언론사에서 노출시킨 부분, 그리고 사실화가 마냥 된 것 마냥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경찰한테 갔던 돈이 아닙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분명히 돈을 준 사람은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준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전달하고 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네. 그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인 거죠. 아하. 준 사람은 줬다고 하니까. 왜냐면 네. 이제 본인의 죄를 부인하고서 다 부인하는 거면 사실 저 이모 씨 버닝썬 공동대표도 저거 뇌물공여예요. 근데 본인이 줬다고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부인하려면 다 부인하죠. 저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일부러 거짓으로
진술할 일은 없잖아요. 본인 죄가라도 추가되는데 돈을 줬다는 이모 씨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줬다는 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걸 거짓으로 할 일은 없거든요. 자기 죄가 하나 더 생기는데. 네. 그럼 배달 사고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거 뇌물 전달할 때 이제 현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전달해서 밝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거액이 예를 들어서 몇 억조 정도 되면 부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입증할 수가 있는데 2천만 원이면 사실은 5만 원짜리로 하면은 유만한 거 4덩어리예요. 그러면 사실 현금으로 갔다고 밝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좀 보면 계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 사람 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계좌는요, 뭐 스크린샷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좌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좌로 송금한 내역들이. 네. 그러면 사실은 서울경찰청 광수대 정도 수사력이라고 하면 그 계좌를 타고 추적을 하면 뭐 본인 계좌는 아니겠죠. 받은 사람은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높죠. 네. 글쎄 저는 저거 실제로 누구한테 갔는지는 금방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네, 그러면 계좌가 있으니까. 이 돈을 준 사람 빼고 나머지 전달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끼리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말을 맞췄을 건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면 말 맞췄을 때 입증이 안 돼요. 현금이 그렇죠. 흔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계좌가 나온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아하. 말이 아니라 말 할아버지를 맞춰도 네. 그 계좌를 만약에 추적해서 계좌가 나오면 그러면 그건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버닝썬을 향한 두 번째 의혹은 바로 마약입니다. 자, 여기에는 버닝썬의 또 다른 공동대표이자 승리 씨의 절친한 친구가 마약 혐의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약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버닝썬 사태가 터진 직후에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약 투약 의혹. 마약은 아니다. 내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없다라고 했는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모발 조사를 했는데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결국 네. 마약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씨는 분명히 나를 포함해서 지인 중에는 마약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 드러났는데 문제는 그냥 이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만 투약을 한 건지 아니면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아하. 마약이 유통된 건지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요. 네. 경찰은 한 10명 정도를 마약 투약 혐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클럽 관계자가 한 6, 7명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이 한 서너 명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것이 단속 투약들을 한 건지 아니면 버닝썬에서 직접 마약을 유통시킨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거 아닌데 아무래도 공동대표가 지금 마약혐의를 받는 만큼 네.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아하.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버닝썬의 공동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클럽 내의 마약 유통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를 풀어줄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버닝썬 사태로 이미 구속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왜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직원이 사실은 그 버닝썬의 MD라고 해서 네. 머천다이저라고 해서 사람들을 엮어주고 뭐 이렇게 네. 소개해주는 그 역할인데 아시겠지만 애나라는 중국인 여성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 여성도 마찬가지로 MD입니다. 아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마약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지금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 후에 향정신성 약물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수차례 걸쳐서 아하. 사실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마약을 한번 해본 사람은 주로 거래처를 알거든요. 누구한테 구입을 하고 또 이걸 판매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에서 MD 역할을 하면서 네. 마약을 유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지 않는가. 아하.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마약의 출처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아하.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이 경찰의 조사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결정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단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바일 검사나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진술로 누구 마약했습니다라고 해도 머리에서 컬에서 안 나오면 처벌 못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아주 중요한 거 누구누가 마약했냐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되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만 했냐? 네. 같이 했냐? 네. 여러 사람 하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저 구속된 사람은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죠. 그러니까 진술이 저희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입에서 또는 뭐 애나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입에서 지금 버닝썬에 사실 조직적으로 마약을 좀 유통한 혐의 유통한 것이 있다. 왜 했느냐? 그렇게 해야 손님이 많이 오니까
영업의 방식으로 우리는 마약을 좀 이용했어요. 라는 이제 진술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돼서 마음이 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빨리 뭔가 협조를 해야 그래야 나갈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경찰에 수사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모 씨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죠. 자, 버닝썬을 향한 마지막 의혹. 자, 버닝썬의 전직 대표이사였던 승리 씨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승리 씨의 수상한 행적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신뢰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버닝썬 공동대표와 승리 씨와의 관계에 관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공동체다. 이거 최순실 사태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네. 최진실 씨하고 뭐 경제공동체가 뭐 공모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네. 얘기가 이제 있었었죠. 그 당시부터. 근데 이제 물론 승리 씨하고 이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면 모든 사업에 걸쳐서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제 경제공동체라는 게 있어야 이제 공모관계가 입증이 되고, 그래야 이제 뇌물죄 혐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은 사실은 뭐 승리 씨라든지 이모 씨 같은 경우에 뭐 뇌물로 엮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경제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저 정도로 밀접한 사이이기 때문에 과연 이모 씨가 했던 저 버닝썬 저 사업이 정말 이모 씨의 사업일까? 실질적으로 승리의 사업 아닐까? 라는 그런 의혹들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승리 씨 같은 경우 이 사건 터지고 나니까 사실 저는 뭐 연예인으로서 홍보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사실 예능 프로 이렇게 보면 나와서 나는 다른 연예인처럼 얼굴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모 씨가 승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저 버닝썬의 실질적인 소유주들 중에 네. 승리 씨가 있는 것 아닐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모 씨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승리 씨를 겨누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은 바로 성접대 의혹입니다.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메시지라고 밝혔던 이 내용을, 자, 권익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글쎄요, 권익위는 가지고 있는데 경찰은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당히 좀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경찰은 없는데 권익위는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성접대 관련한 것은 이제 한 보도 매체가 이제 그 관련된 승리 씨가 메시지를 보도를 그렇죠. 했죠. 당시에 메시지. 대만에 투자자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대하는 과정 속에서 네. 성접대 어떤 의혹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걸 이제 원본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원본을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에게 공익신고자로 제보를 한 겁니다. 아하. 공익신고자가 되면 최근에 신분 보장을 받게 되죠.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신분 보장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본인이 처벌받거나 이런 데 대해 면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권익위가 그걸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권익위 쪽에다가 이 명단을 원본을 주면서 본인은 공익신고자로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뭔가 유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경찰에 줄 경우에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이 제보자는 이거를 이제 권익위에다 넘겨서 권익위 차원에서 이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승리 씨의 이 수상한 행적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최근에 새벽 이른 시간에 파쇄차가 이 YG 건물로 와서 파쇄를 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혹이 일었는데 여기에 지금 또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승리 씨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YG 엔터테인먼트로 사건이 번지고 또 YG 엔터테인먼트 대주주가 또 IT 업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데로 번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28일 날 아침에 YG 엔터테인먼트 회사 앞에 기름을 파쇄 호송 차량 2대가 왔고 거기에 박스 트렁크 등 수십 개가 실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YG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서류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뭐 증거를 없애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현석 대표가 직접 본인의 SNS에 해명을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파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파쇄 업체로 가져갔던 것들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네. 파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의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그것도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굳이 차량에 와서 그렇게 많은 문건들을 싣고 갔을까 이런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양현석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지만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람들의 의혹의 시선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연예인들이 2010년 이후로 계속 논란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유독 YG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돌을 데리고 있는 네. 소속사들 항상 문제가 많아요. 네. 그냥 아이돌들이 사실 어린 시절부터 그 소속사의 어떤 그 스타 시스템에서 커가지고 사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 YG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사들도 소속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유독 YG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면 좀 보세요. 네. 유독 약이 많아요, YG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작진 만든 것도 보시면요. 2010년 박봉, 마영의 미수 혐의입니다. 네. 물론 입건 유예됐어요.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협의입니다. 기소유예됐어요. 탑, 대마초입니다. 그죠? 저기는 아마 벌금형 선고받는 건 알고 있고, YG 프로 누구냐 쿠시라는 이제 유명 프로듀서인데, 그 다음에 저 코카인 무슨 그 받아오다가 또 잡혔잖아요. 이번에 승리 씨 모발에서 마약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버닝썬에서 또 마약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유독 YG는 왜 저렇게 약 얘기가 많은 건지 아하.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무슨 술 먹고 음주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마약에 관계된 건 사실 연예 소속사에서 가장 치명적이죠. 악성 아닙니까? 그렇죠. 치명적 아니겠어요? 저거를 왜 저렇게 그런데 많은지.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이현정 의원님 네. 또 지드래곤 병역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G드래곤이 이제 2018년 2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364일 동안 이제 복무를 하는 기간 중에 네. 휴가를 나온 게 100일이 넘었어요. 아하. 근데 휴가도 보면 이제 본인이 발목 부상이 있어서 치료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휴가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병 진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진급을 평가해서 일단 누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병 진급을 못 하고 근데 군에서는 일단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진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보충력으로 이제 또 뭔가 다시 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그럼 있습니다. 전역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마 지드래곤이 군 생활에 어떤 적응을 못 한다든지 네. 이럴 경우는 이제 아마 다시 내부에 심사를 할 수가 있는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드래곤이 군 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떤 일반인들 병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금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본인이 아프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